조용한 ADHD라고 알려져 있는데 주의력이 결핍되면서 조용히 있는 것 같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노래가 계속 틀어져 있어요. 사실이냐? 아닙니다. 네. 아니라고 말씀드릴게요. 계속 강조드려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뇌 기능의 문제입니다. 다행히 이 ADHD는 치료율이 60에서 90%고 치료만 잘 받으면 굉장히 잘 이제 좋아질 수 있는 질환입니다. 꾸준히 잘 치료해 보면 누구보다도 좋아질 수 있는 이 질환이니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 정보를 둘러싼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는 뉴스핌 헬스팩트 ADHD 2편입니다. 시청자분들께 상식을 전달해 주실 정신과 전문의 양현준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기자님. 양현준 원장님,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오늘은 일반적으로 ADHD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잘못 가지고 있는 오해와 편견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근 건강보험 심평원에 따르면은 한 4년 전에 비해서 3배, 4배씩 ADHD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ADHD가 과잉 진단되고 있나요? 어떻게 보면 이제 ADHD 약물이나 이런 것들이 마약으로 잘못 알려져 있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과남용되고 있다 이런 우려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려져 있기도 해서 그 약을 이제 아닌데도 처방을 받는다 이런 얘기들도 돌고 있는데요. 공부 약 먹는다고 잘할 수 있으면 다 먹으면 다 잘하겠죠. 실제로 근데 먹는다고 해서 증상이 없었다면 오히려 머리만 아프기만 하고 네. 공부를 잘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그 과도하게 과잉 진단된 게 아니고요. ADHD에 대해서 이전의 치료율이 이제 10% 정도밖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려져 있지 않았던 질환이 알려지면서 치료율이 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급격하게 이제 확 오르다 보니까 이 과잉 진단됐다 이렇게 얘기는 나올 수도 있고요. 실제로 이게 이제 미국의 치료율이 한 절반 정도 되는데 미국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초반기에 돌기도 했던 얘기긴 합니다. 우리는 아직 치료를 더 많이 받아야 할 분들이 많은 거죠. 실제로 이제 뭐 ADHD가 어느 정도 있는지 유병률 정도는 5% 가까이 혹은 많으면 6, 7, 8%까지도 보는데 이런 부분에 비해서는 실제로 치료받는 비율이 아직까지도 낮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ADHD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없어진다라는 얘기들도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이 부분에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증상이 ADHD 중에 AD는 Attention Deficit, 주의력이 좀 부족한 거, 네. 그 다음에 H는 Hyperactivity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또 하나가 이제 충동성인데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충동성 세 가지 중에 과잉행동은 줄어들죠.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커 나가니까 이거는 줄어드는 거 맞습니다. 이를테면 초등학교 1학년인데 그 수업 시간에 가만히 의자에 못 있고 돌아다니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제 진료실에 오면 보통 제가 이제 남자 어르니까 여기 제 진료실 데스크 책상 있는데 넘어오지 않는데 요 뒤로 와서 저기 세면대에 가서 물 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행동이 얘가 중학교까지 갈 수는 없죠. 중학교 가서 계속 돌아다니지는 않으니까요. 어렸을 때는 사회 통념에 좀 위배돼도 용서받는 게 있는데 크면은 분위기가 그걸 용서 안 해주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커나가면서 과잉 행동은 줄어들긴 해서 하는데 대신에 이렇게 앉아서 꼼지락거리죠. 팔딱 까딱까딱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초조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게 있으면서 오히려 이제 과잉 행동으로 발생했던 문제는 줄어든 반면에 주의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들은 더 커져갑니다. 이런 거로 인해서 숙제를 못하든지 혹은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하든지 심지어는 기본적인 이 닦기, 옷 입기, 양치하기, 씻기 이런 것들도 집안에서 꼭 해야 되는 기본적인 일상 루틴을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계속 갈등이 벌어지죠. 충동적인 게 문제가 되면 이제 커가면서는 이제 비행으로 혹은 약물이나 도박이나 이런 문제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치료를 받지 않았을 경우는
성인까지 70 내지 80%까지도 이어지니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 어렸을 때의 어떤 행동 장애만 교정되는 거지 네. 그 주의력 결핍은 계속 이어질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럼요. 그게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죠. 원장님 세 번째 질문입니다. 네. 남자아이들이 활동적인 것은 네. 병이 아니다. 네. 이제 조부모님들이 볼 때는 네. 손주가 막 뛰어노는 게 네. 그 건강해 보이고 좋잖아요. 네. 아이들이 활동적인 거는 맞는데 제 나이 때 그래야죠. 이를테면 만 5살까지는 남자애들이 잘 뛰어놀고 이게 좋긴 하죠. 근데 이제 만 6살이라서 유치원 가고 만 7세가 돼서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뛰어놀면 안 되잖아요. 네. 의자에 앉아 있어야죠. 그래야 다른 아이들한테도 방해 안 되고 우리 아이도 선생님이 말하는 걸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산만한 건 문제가 때와 장소를 가려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과 관건인데 때와 장소가 안 가려지면 그게 산만함은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산만함뿐만이 아니라 조용한 ADHD라고 알려져 있는데 어떤 주의력이 결핍되면서 같은 얘기를 저랑 하고 있는데 얘는 딴 생각하고 있어요. 수업 중에 계속 멍하니 딴 생각하고 있어요. 조용히 있는 것 같지만 머릿속에선 계속 노래가 계속 틀어져 있어요. 이런 경우들은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주의를 기울이거나 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죠. 네. 이런 것들이 좀 심하게 되면서 우스갯소리로 4차원이라고 친구들은 인정해 줄 수는 있지만 회사에서 회의를 놓쳐버리고 해야 할 일을 놓치게 된다면 이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산만함 자체는 때와 장소를 가려야 되고 산만함 외에도 다른 증상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네 번째 질문입니다. 네. ADHD로 진단이 되면은 네. 뭐 직장을 구할 때 문제가 생긴다라는 네. 얘기가 있잖아요. 네, 직장에 이게 진단되는 거 그쵸. 자체가 의료 직장에 기록이라든가. 네, 예. 이런 게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거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의료 기록은 개인 정보라서 절대 공개가 안 되는. 네, 의료 보호 어떤 공단에 이제 들어가는 거는 내 진료기 넘어가야 보험 청구가 되니까 네. 보험이라는 거는 국가 의료보험 체계에 포함되는 거니까 그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 법원의 명령이 아니고서는 이거는 볼 수가 없습니다. 내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이 동의해야 이 의료교육을 볼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ADHD 진단 받아도 생활 잘 하시는 분도 많고요. 심지어 정신과 선생님들 중에서도 나 ADHD야 라고 치료받았던 거를 아주 거침없이 말씀해 주시면서 오히려 격려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원장님 다섯 번째 질문인데 네. 자녀의 행동이 산만하지 않고 그냥 차분한 아이들도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엔 뭐 ADHD에 대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나요? 차분한데 개인적인 생활, 학교나 직장이나 혹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이건 봐야 되는 거죠. 이를테면 뭐 3개 시켰는데 하나만 하거나 꼭 해야 될 숙제를 언제까지 했어야 되는데 못하게 되거나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절대 못 일어나고 그래서 깨워서 학교 가서 시험 보는 것도 겨우 마치거나 이런 상황들이 반복됐다면 산만하지 않더라도 봐야 되는 거죠. 알고 있으면서 못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게 실행 기능의 문제인데 요것들이 문제가 발생하면 요거는 치료받아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산만하진 않지만 예전에 ADD라고 불렸었는데 ADD요? 네, H가 빠진 어텐션 데피시트만 있는 하이퍼액티브가 빠진 ADD라고 불렸는데 요즘은 94년 이후로는 이렇게는 얘기하진 않지만 주로 주의력이 결핍된 것들이 우세형인 분류가 될 수 있는 질환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산만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요거는 치료를 좀 받아야 되겠죠. 네, 원장님 여섯 번째 질문인데요. 네. ADHD는 부모가 양육을 잘못해서 생기는 질환이다. 이게 네. 사실인가요? 사실이냐? 아닙니다. 네. 아니라고 말씀드릴게요. 계속 강조드려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뇌의 기능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부모의 유전적인 부분이 크지만 엄마의 유전자, 아빠의 유전자가 조합이 임의적으로 말하자면 랜덤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게 발생하는 과정에서 기능이 조금 더딘 것 뿐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모의 잘못이 아니고 유전적인 거라 하더라도 내 탓을 혹은 배우자 탓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물론 이제 가계도에 보면 있을 수는 있지만 부모의 잘못이 아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계속 돌보다 보면 부모들이 너무 힘들어지면서 특히 엄마들이 내가 우리 애를 잘못 키워서 이렇게 된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많이들 자책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럴수록 엄마 아빠가 오히려 우울해지고 힘이 빠지고 그러면서 아이한테 부정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으니 그런 자책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7번째 질문인데 집중력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머리가 나쁘고 공부를 못한다. 네. 이게 사실인가요? 요것도 아닙니다. 머리 다들 좋습니다. 머리가 나쁜 경우도 있지만 이 나쁘다는 거는 지능에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해야 할 일을 끝까지 기억하고 있지 못하고 놓쳐버리는 경우는 작업기억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들이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정말로 훌륭하게 어떤 창의적인 면을 기가 막히게 잘 하거나 에너지가 넘쳐서 그 일을 끝까지 잘 해내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에서 할 수는 있죠. 그래서 심지어 이제 우리가 천재라고 불리는 아인슈타인도 ADHD적인 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능이 나빠서라고 할 수는 없겠죠. 또 에디슨조차도 이 ADHD 소인이 있었다고 하고요. 네. 저 주변에 ADHD 가지고 있는 정신과 선생님들 많은데 머리 나쁘지 않으십니다. 8번째 질문인데요. 사실 이게 정신과 진료라는 게 어떤 과거에는 제 기억으로는 한 10년 전만 해도 좀 터부시 됐었거든요. 사회에서. 네.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뭐 ADHD다 그러면은 이걸 굉장히 심각한 질환으로 부모님들이 인식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네. 이게 정말로 큰 문제라고 인식을 해야 되나요, 사람들이? 네. 일단은 진단 자체를 받아들이고 치료하는 건 중요하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를 놓쳤을 때 아이가 다른 아이들이 보이는 발달 양태의 행동들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게 늦어지면 다른 아이들한테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다 보면 이 아이들이 스스로 위축되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혹은 학습도 잘 안 되다 보니까 칭찬을 못 받으면서 굉장히 좌절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거를 먼저 파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인지하는 건 중요한데 다행히 이 ADHD는 치료율이 60에서 90%고 치료만 잘 받으면 굉장히 잘 좋아질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심각해서 큰일 났다가 아니라 꾸준히 잘 치료해보면 누구보다도 좋아질 수 있는 이 질환이니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9번째 질문인데요. 네. 그 좋아하는 일에 집중을 잘하면 집중력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보아도 된다. 네. 이게 사실일까요? 요것도 역시 아닙니다. 좋아하는 거를 잘하고 좋아하는 걸 오래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좋아하지 않은 싫어한 일, 숙제 우리는 학교 다니면서 해야 되잖아요. 네. 숙제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공부 다 싫어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싫어하는 일들을 잘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죠. 내가 게임을 계속하고 혹은 딴짓을 계속하고 있다가도 이때부터는 시작하면 다시 주의력이 전환이 돼서 하기 싫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집중력을 개선시키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하기 싫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좋아하는 일에서 너무 과도하게 몰입이 돼서 과몰입이라는데 그런 과도하게 몰입돼서 게임 밤새서 12시간 하고 다음날 못 일어나고 학교 못 가는 이런 상황들이 그쳐지고 밤 되면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숙제는 해야 되고 또 일상적인 활동들, 학교 가는 활동들 제 시간에 해나갈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러려면 좋아하는 것 외에도 싫은 일들을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일들을 일상생활을 잘하는 것들을 도와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 애는 집중력 너무 좋아요. 게임 너무 열심히 잘해요. 라고 하지만 요거는 좀 잘 봐서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10번째 질문인데 참을성이 없거나 충동적 행동이 빈번하고 감정 기복이 심한 것이 ADHD와 관계가 없다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요거는 아닐 수도 있지만 관계가 많습니다. 네. 성인 ADHD 경우 어떻게 저희가 보통 짐작을 하냐면 운전하시다가 소리 지르고 확 끼어들어서 이제 보복운전 이런 경우에 그분의 성향도 있을 수도 있지만 성인 ADHD인 경우들도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그러지 않아야 되는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욱해버리고 엄마가 이거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갑자기 화내고 엄마한테 욕하고 심지어 엄마를 때리기도 하는 이런 상황이 그리고 그러고 나서 아이가 나중에 엄마 미안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쁜 아이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나와버리는 충동적인 부분이 ADHD에서 큰 세 가지 어떤 부분에서 하나의 큰 어떤 증상적인 범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충동적으로 나와서 참을성이 없고 내가 끝까지 일을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면 요 부분들도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간혹 이제 어른이 돼서도 이제 일상생활에서 어쨌든 본인의 어떤 이런 것들이 성향이 나와서 일 자체를 마무리 못하거나 직장을 좀 꾸준히 다니지 못하거나 일을 너무 자주 받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장님 준비한 질문은 다 끝났는데 네. 여기 추가적으로 또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ADHD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좀 제한을 주게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꼬박 앉아서 공부를 잘해야 되는 사회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능이 잘 발휘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전에 아이들이 클 수 있도록 잘 어느 정도 어떤 시간이나 숙제나 이런 자기 일들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을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이 잘 조절이 돼서 너무 아이들이 내가 위축되어 있고 좌절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게 바로 한 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이렇게 누적이 되면서 차츰차츰 나사가 돌아가듯이 이렇게 좋아지거든요. 제 말씀이 아니라 김묵년 선생님, 서울대 교수님이 나선 효과처럼 이렇게 나사를 돌리다 보면 차츰 나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꾸준히 하면서 좋아질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 부모님들은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오래 길게 가는 그런 마라톤으로 보시고 아이들이 학년기 내내 이제 자기 일을 해 나가면서 학년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도와주셔야 되고 그런 경우에 부모들도 내 탓으로 너무 좌절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 보면 제 환자 말씀처럼 아이들도 또 성인이 돼서도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돼서 내 일을 잘 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에서 이 정확하게 진단과 치료 받으시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편에 걸쳐가지고 ADHD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 대해서 정신과 전문의 양용준 원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희 뉴스핌 헬스팩트는 건강과 관련된 올바른 상식을 전달하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